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인적 쇄신 대상자를 분명하게 이 4명을 거론을 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있는, 그래서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의원들이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렇게 4명을 꼭 집었습니다. 이렇게 꼭 집고 이제 거취를 밝혀라,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지난 주말에는 8가지 이 당이 잘못한 것을 거론을 하면서 그동안 8가지 안에 대해서 당이 잘못한 것,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사과를 하라. 사과를 하지 않으면 당원의 이름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이 당원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다가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입니다. 이렇게 4명을 꼭 집어서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 4사람을 일단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꼽은 것입니다. 제가 이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을 사퇴할 때 또다시 혁신위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계속 분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혁신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 혁신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지금 전당대회 일자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오는 20일까지 갈 필요도 없다. 빨리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혁신위는 정리를 하고 전당대회 일자를 잡는 것이 급하다. 전당대회 분위기로 빨리 넘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답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전에 재미있는 이걸 재미있다라고 해야 될지, 또 이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짜증나는 일이라고 해야 될지, 영화배우 김부선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을 했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거나 이렇게 예쁘장하고 키가 크면 뭐 하느냐. 이 강선우는 자질이 안 된다. 자신을 차라리 임명을 해라. 국회의원 자격마저 강선우는 박탈을 해야 된다. 장관은 고사하고. 이런 인성으로는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 오히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김부선 자신을 임명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다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선우가 이재명과 아주 유사하다. 도덕과 윤리는 내다 버렸다는 점에서 둘은 아주 잘 맞는다. 내가 훨씬 잘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김부선 자신을 임명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참,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나면 정말 국격이 떨어지는, 나라가 창피한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김부선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재명의 재판 못지않게 이 김부선의 문제도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은 맞다. 이 강선우 같은 경우에 이재명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김부선 씨가 잘 알 테니까 김부선이 하는 말은 좀 무게감이 실립니다. 이 자기와 비슷하니까, 둘이 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강선우를 임명한 것이 아니냐. 예쁘장하고 키가 크면 뭐 하느냐. 자질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하도 국민의힘 지금 사정이 복잡해서 좀 가벼운 뉴스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더 이상 혁신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당헌 당규에 과거와의 단절을 넣자.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걸 당헌 당규에 왜 넣습니까?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를 해왔고 또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인적 쇄신을 하겠다. 청산을 하겠다.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사과를 하고 또 사과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인적 쇄신은 지금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아도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으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힘 어디까지 미칠지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정청래가 드디어 이제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정부만 지금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하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법안 더 추가를 하는 것이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면 의원직을 모두 박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소위 바깥에서는 이렇게 특검, 정당 해산 이런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당내에서 통합도 해야 하고 혁신도 해야 합니다. 어렵죠. 이 통합과 혁신이 서로 상충되기도 합니다. 혁신하고자 인적 쇄신 이야기하면 통합이 깨집니다. 혁신하고자 하면 기득권은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을 이걸 함께 해내야 되는 국민의힘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가 정무적인 감각을 언제나 지적을 했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지금 윤희숙은 혁신위원장이니까 통합보다는 혁신 쪽에 역점을 둡니다. 그래서 사과도 하고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 그 부분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이냐 단일 지도 체제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는 옳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혁신 쪽에 무게를 싣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는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상황, 현재 상황, 또 이재명 정권과의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 전체를 보고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이건 그냥 감정적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14일 윤상현의 이 토론회에 나경원, 장동혁, 송원석까지 참석을 했고 여기에서 전환길이 나와서 윤 대통령을 탈당시켜서 대선에서 졌다. 윤 대통령과 절연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다. 지난 그 계엄은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안철수 등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희숙이 자기가 지금 8가지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 사과해야 될 것, 이 8가지를 거명을 하면서 해당되는 많은 의원들이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8가지에 거의 100명이 지금 그 8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100명 가까이가. 전부 다 사과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107명 전부가 쇄신 대상입니다. 이거 책임을 회피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혁신을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이 단계에서 통합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인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프로 정치인이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유치한 수준에 지금 마음에 안 든다. 자신이 사과하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발을 했거든요. 나경원. 윤상현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송원석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송원석을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라고 하면 비대위원장 또 새로 뽑습니까?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이 세 사람 1차 인적 쇄신안 이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 사람들만 잘못했습니까? 지금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오늘 윤희숙이 또 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개파 활동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 이 결의하고 서약서 제출하면 개파 활동 안 합니까? 언제 서약서 결의 안 해서 결의대회 수시로 하는 게 결의대회입니다. 의원총회를 좀 빨리 앞당겨서 이 혁신위도 이제 종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혁신안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나와 있는 그 다음 전당대회 날짜를 빨리 잡아서 선관위에서 빨리 잡아서 전당대회로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혁신도 필요하고 통합도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해체, 해산하면 좋은 사람은 이재명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해산시키겠다라고 지금 특검을 통해서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이 국민의힘 해산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국회의원, 국민의힘의 이런 국회의원도 107명 안고 가야 합니다. 모두 똘똘 뭉쳐야 합니다. 또 모두 혁신해야 합니다. 자꾸 윤 대통령과의 단절, 절연 이야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다 잘못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절연, 윤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과의 절연하면 다 지금 국민의힘이 자 오늘부터 절연이다 하면 윤 대통령과 끝납니까?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특검 수사 계속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공격합니다. 이재명은 범죄 정권입니다. 민주당은 범죄 정당입니다. 왜 맞받아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잘한 점은 잘한 점대로 이어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은 이제 사과를 하고 단절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절연하고 싶어 해도 민주당이 이재명 정권이 절연하도록 두지도 않습니다. 특검 수사가. 또 절연하는 것이 맞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원들이고 지지층입니다. 당원들 지지층이 지금 107명 국민의힘 정말 해산하라, 국회의원 때려치워라, 정말 그만두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반성하고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권에 정말 제대로 싸워라.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 저는 이 소위 계엄에 대해서 계엄을 찬성한다. 또 지금 부정선거 부분, 조직적인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지금 이 정치 현실에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지층 확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수십 번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고 싶어도 단절되지 않는 것이 정치 현실입니다. 당원 지지층도 윤 대통령 지지층도 있고 또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 지지층도 있는 것이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층도 있습니다. 이 정치를 이런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가서는 전혀 이건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고 무슨 이건 소위 말씀을 드리면 어디 반상회나 초등학교 학급 반장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학급 운영도. 이렇게 무슨 기분 내키는 대로 무슨 주장하고 그 통합과 쇄신이라고 하는 이 약간 복잡한 이 관계를 조율을 못 합니까? 이 인적 쇄신이 개혁의 핵심이죠. 근데 인적 쇄신을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말 정도는 몰라도 지금 3년 뒤입니다. 총선이. 지금 무슨 탈당을 시킬 겁니까? 총선 불출마 선언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3년 뒤에 열릴 총선. 우리 정치판이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송원석이가 비대위 사퇴하고 원내대표 사퇴하면 또 새로 뽑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속 시원하게 국민의힘 없애버리고 싶지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재판을 어떻게 재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의힘이 제대로 잘하지 않으면 저 지지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우리 정치에서 이 상대적인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런 적대적 상생관계 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잘해야 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잘못하게 되면 곧바로 지지율이 무너지는 그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뭐 윤희숙 말대로 뭐 다 잘라내고 뭐 100명, 107명 뭐 전부 뭐 거취 표명하고 전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면 뭐 국민의힘이 바뀝니까? 당장?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오릅니까?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윤희숙이 뭐 혁신하겠다라는 건 윤희숙의 정치 수준에 뭐 이런 정도 또 그게 감정까지 얽혀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게 뭐 국민의힘의 지금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인 것을 인식을 하고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모두가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쇄신된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권과 싸우면서 그렇게 해 나가면 국민들의 신뢰가 조금씩 모이게 되고 인적 쇄신 부분도 자연스럽게 많은 국민들, 당원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쇄신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이 격려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터뜨려서 일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 정치 현실 부분들을 좀 직시하는, 이건 정치 현실을 직시했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수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안다면 빨리 의원총회도 열고 선관위 2차 회의도 빨리 열고 비대위에서도 빨리 전당대회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전당대회 일자부터 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전당대회 일자를 왜 못 잡습니까? 전당대회 누가 당대표가 될지, 지금 한동훈 당대표 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김문수 당대표 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또 반대편에서는 지금 뭐 장동혁 되는 것은 못 보겠다고, 나경원 되는 건 못 보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는, 이러니까 정당 해산하라는 소리가 안에서도 나오고 바깥에서도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해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추스려서 통합과 쇄신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느냐? 전부 감정에, 자기 개인 이익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사그라듭니다. 자기 개인 이익은, 계산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